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교과서 분석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저랑 이제 좀 근본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수학 머리가 좀 있는지 아니면 조금 부족한지, 그럼 어떻게 키워줘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이 수포자가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포자가 되는 지름길이 뭔지, 수포자가 안 되려면 수학을 좋아하게 되는 방법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수포자가 되는 지름길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포자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수포자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요, 대학을 제외하고 10년을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를 해요. 대학 때 빼고 10년을 공부를 하는데 정말 좋아하지 않는 거를 10년을 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죠? 대학 공부까지 하면 14년을 좋아하지 않는 걸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4년 때 뭐 수포자가 되면 4년 하고서 뭐 그만둘 수도 있어요. 좋아하지 않으면. 그렇죠? 네. 6학년 때 뭐 수포자 된다. 6년 동안 좋아했는데 도저히 못 좋아하겠어. 엄마 때문에 억지로 했는데 나는 진짜 싫어. 막 이러면은 사실은 수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포자가 되지 않으려면 아이가 수학을 좀 재미있어야 돼요. 그러면 수학이 재미없어지는 비결 3가지가 뭐겠어요? 수포자가 되는 지름길 3가지죠. 제목 되게 고민했어요. 수학이 재미없어지는 비결 3가지 막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3가지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네, 실생활에서 수학을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생활. 자, 실생활에서 수학을 다루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수학은 재미없어요. 수학이 왜 해야 돼요? 이런 질문 요새 아이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실생활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이래서 수학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실생활에서 엄마가 얼마나 수학을 이야기해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특히 수령이나 뭐 수량이나 도형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연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한테 미리 좀 뭐 덧셈 뺄셈을 한다면, 그러면은 엄마 3개 주고 아이 너 4개 먹으면 우리 그러면은 사탕 모두 오늘 몇 개 먹는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고요. 그죠? 언니는 7개 있고 너는 3개 있는 거야. 그러면 누가 더 많은 거야? 1대1 대응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실생활에서 조금 많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야기 드리고요. 또 뭐 이제 퀴즈로도 12 되려면 3, 그러면 아이가 8, 이런 식으로 좀 노래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 그 수량이나 도형 같은 경우는 제가 수량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것들 측정단원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측정단원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1m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그냥 교과서에 책 보고선 외우는 거예요. 1m는 누구랑 1m가 넘는 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축구공, 골대. 네, 그렇게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1m가 어느 정도니? 그러면 애들이 실질적으로 이만큼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줄자로 키로 재보고 이런 걸 많이 해주셔야 얘가 암기하지 않고 재밌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퀴즈를 내요. 구람수, 미리그램 딱 배웠을 때, 자, 그램, 킬로그램 이런 거 배웠을 때 이거 퀴즈를 내요. 자, 여기 이거 한번 들어봐. 보지 말고. 이게 몇 그램 될까? 그러면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뭐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 맞춘 친구들 하나도 없어요. 대략도 못 맞춰요. 100g?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지금 뭐 읽어보면 12g인가 그렇거든요. 12g 맞아요. 12g이거든요.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전혀 양이나 무게는 이건 몇 g일까 들어보라 그래요. 그죠? 이거 460g 정도, 500g? 애들 굉장히 어려워한다. 그런 어림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거는 몇 밀리리터? 250ml, 이건 500ml. 이런 식으로 우유도 보시고 여러 가지 좀 실생활에서 수학을 좀 많이 접해본 친구들은요, 사실은 수학이 재밌어져요. 내가 수학을 실질적으로 만나고 있구나, 실질적으로 내 삶에 수학이 녹아있구나. 1km도요, 같이 걸어보세요. 오늘은 요새 이런 거 워치 막 길이 재는 거 많잖아요. 앱도 있고요. 그러면은 1km 한번 재보자. 그러면 애한테 같이 재는 거예요. 애가 가면서 520m 왔네? 엄마 1km가 이렇게 먼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네, 100m가 10번을 가면 1000m가 되고, 이게 1km구나. 소수점도 마찬가지예요. 1.3km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1300m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1km로 가고 300m. 이런 식으로 소수의 개념도 알 수 있고요. 사실 이런 측정단원에서도 실생활은 많이 필요하지만,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예요. 분수나 소수 하나를 잘라가지고 피자 한 조각에서 한 조각씩 나눴어요. 이거 몇 분의 몇일까? 5조각 중에 넌 한 조각을 먹었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수학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다. 얘는 수학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학습 노동을 했다. 학습 노동을 한 아이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너무 수학을 많이 저도 25년 강사 생활을 했지만 강사들마다 좀 달라요. 어떤 강사는 뭐가 중요하니 이거는 중요하지 않나니 이거는 이렇게 시켜야 된다니 막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초등 때 어머님들이 너무 학습 노동을 많이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중등 고등 때 수학이 싫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초등 때는 수학이 재밌어야 돼요. 노동이고 막 힘들고. 제가 사실은 이제는 학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학원의 어머님들한테 지금 이번 달에 2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거는 좀 문제집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 드렸거든요. 왜냐면 저랑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데 아이가 집에서 뭔가 또 하고 있어요. 저도 숙제를 조금씩 내주지만 많이도 안 내주거든요. 근데 그것만 나면 수학이 재밌어야 되는데 이제 재밌어질 때가 됐는데 하고 딱 물어봐서 좀 재밌어졌지? 그런데 아니에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딱 알아봤더니 집에서도 또 다른 문제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제가 전화드려서 부탁을 드렸어요. 두 분 어머님한테 학습 양을 좀 줄여주시라고. 초등학교 때 학습 양을 너무 많이 하면 학습 노동이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 학습 양은 정말 방대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은 조금 줄여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수학이 재밌어지고 한 문제를 갖다가 차라리 오랫동안 고민하는 게 훨씬 낫지. 문제집을 많이 풀고 네, 수학에 대해서 질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학습 노동을 하게 되면 수학이 싫어진다. 수포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우개를 좋아하는 자? 이렇게 했을까요? 지우개를 좋아한다. 지우개를 좋아하게 되면 수포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는 수학을 하다 보면은 자, 이거 틀렸는데 다시 한번 볼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대부분 아이들이 지워요. 그러면 저 막 못 지우게 해요. 지우지 마. 반드시 틀렸을 때는 어디서 틀렸는지 찾아야 돼요. 어디서 틀렸는지 자기 스스로 파악해서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이거 계산 실수를 했네요? 그래, 어디서 실수했을까? 여기서 자꾸 틀려요. 여기 베개 자리에서 넘어갈 때 잘 봐야 되겠어요.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풀었어요. 그리고 문제를 잘못 이해했어요. 문제를 2번, 3번 읽게 좀 시켜주시고. 이런 식으로 원인을 아이가 얘기해야 돼요. 헷갈렸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비슷한 모양의 문제를 풀릴 수도 있고, 개념을 아예 모르겠어요. 그럼 개념 아예 이론을 다시 보면 돼요. 그죠? 답 하나를 빠뜨렸어요. 어떤 수보다 더 큰 거를 찾아라 그랬는데 0을 빼고 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는 사실은 아이가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답을 하나 빠뜨렸어요.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틀리는 것 중에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인데 그냥 수를 쓰는 거예요. 6, 7, 8, 9를 쓰는 거예요. 근데도 다 지워. 그러면 얘는 다시 풀어서 어떻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걔는 이거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절대 틀렸을 때 지우지 말게 해주셔야 돼요. 지우는 거야말로 정말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왜냐면 내가 틀린 이유도 모르고 계속 틀리는 거거든요. 틀린 이유도 모르고 계속 틀리면은 수학이 재밌어지겠어요? 내가 이거 틀렸구나. 그럼 다음에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메타인지 능력이 생겨야 돼요. 자기 주도가 별거 아니거든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겠다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우개를 쓰면 안 돼요. 근데 정말 10 중에 9명의 아이들은 이거 틀렸어 다시 한번 볼까? 그러면 지워요. 속도도 빨라. 혹시 어머님들 빨리 깨끗하게 지워 막 이렇게 하신 건 아니시죠? 근데 대부분 학원에서도 사실 이제는 지우개 시키는 학원 되게 많아요. 왜냐면요, 오히려 지우고 다시 푸는 게 애나 선생님이나 속 편해요. 선생님 막 써주면서 이렇게 풀어야지. 끝. 알겠지? 모르겠어?
알겠어요. 알겠죠. 하지만 그거는 진정한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우개로 지우지 말고 어디서 틀렸는지 한번 보자. 틀린 이유랑 대책을 같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다음에 수학을 뭐 또 반복해서 같은 유형이나 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같은 실수를 자꾸 하고 반복하고 이러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틀린 거를 제일 처음에 힘들어해요. 그러면 여기서 틀린다 어떻게 해야 될까? 기다려줘야 되죠. 그죠? 근데 이런 훈련이 되면요 나중에 수학이 재밌어져요. 아 내가 여기 틀린 걸 찾았다. 또 이런 거 싫어하는 친구면 선생님이랑 같이 찾아봐야지. 야 선생님은 찾았는데 엄마는 찾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좀 어디까지 아이가 막혀 있었고 어디에서 틀렸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금 한 문제를 풀어도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주시면 무슨 능력이 또 생기냐면 과제 집착력이 생겨요. 이거는 사실은 수학 말고 모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과제에 대해서 집착하는 능력. 그러면 이제는 어떤 이제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저랑 이제 오래 공부한 친구, 저희 큰애나 뭐 작은애 같은 경우는 그렇고, 저랑 오래 공부한 친구들은 뭐냐면, 제가 어떤 날은 이제 애가 5분 안에 가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틀렸는지 볼까 막 한참 봐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 막 고치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안 되니까 이게 선생님이 오늘 그냥 이거는 설명해 줄게. 어디서 틀렸는지. 자, 여기에서 틀렸어. 이렇게 저는 그 답도 안 가르쳐 주고 여기서 틀렸었다 그러면 아니야. 가르쳐 주지 마세요. 그래, 그런 정도의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과제에 대한 집착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고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걔한테 제가 포스트잇에 붙여주고 지우지 말고 너 그러면 집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저랑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음 시간까지 써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냥 사실은 5분 동안, 3분 동안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끝내주는 게 오히려 어머님들은 뭐 더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아이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제 집착력 자체가 생기게 되면 사실은 무서운 추론력이 생겨요. 무슨 아주 수학에 있어서 좋은 논리력이나 추론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능력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수학이 재미없어지는 비결, 수포자가 되는 비결. 첫 번째, 실생활에서 활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학습 노동을 한다. 너무 방대한 양을 많이 푼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리고 지우개를 줘요. 틀렸어. 막 지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학습 노동이라고 말하면서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연산은 연습이고, 사실은 저도 뭐 학습지를 아이를 시키고 있는데, 요거를 학습 노동을 좀 최소화해서 하는 연산책을 하나 만들고 싶거든요. 지금 이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학습 노동을 최소화한 연산의 뭐 비결, 수학이 재밌어지는 연산, 그래서 수제 연산 제가 하나 만들면은 네 여기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분석 끝나고 사실은 연산에 대한 팁 이런 거. 네, 연산 스킬 이런 거 좀 강의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일단 다음 시간에는요 수학이 재밌어지는 비결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